그대의 인생, 할아버지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 관식이가 또 여기 있었네. 86의 할아버지가 혼자 앉은 마루 끝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유난히 붉었다. 주름진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어루만지며 그는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25의 청년이었던 자신이 처음 그녀를 만났던 순간을. 봄날 오후 시장 한복판에서 고구마를 파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채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그는 고구마가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매일같이 그 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고 그보다 2살 어린 23이었다.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그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얼굴을 단정히 하고 시장으로 향했다. 고구마 한 개를 사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편지를 전했다. 한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서툰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적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후 조그만 쪽지로 답을 주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첫 만남은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였다. 그녀는 하얀 모시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를 입고 나타났다. 봄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치마자락이 나비처럼 보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만났다. 때로는 개울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그녀는 항상 정갈한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고 그녀의 눈빛은 여름 하늘처럼 맑았다. 가을이 되자 그는 결혼을 결심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중매쟁이를 통해 정식으로 혼담을 진행했다. 순이의 집안도 흔쾌히 승낙했다. 그들의 사랑은 온 마을이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결혼식은 그해 늦가을에 치러졌다. 단풍이 곱게 물든 마당에서 그녀는 화려한 색동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고 신부가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스함, 그녀의 볼에 스친 머리카락의 부드러움,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신혼 시절은 달콤했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그들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그는 들에 나가 농사일을 했다. 저녁이 되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주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생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웃는 그녀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 같았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2년 후 딸이 태어났다. 순이를 꼭 닮은 예쁜 딸이었다. 이제 내 식구가 된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더욱 바빠졌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다정한 아내였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라고 그들도 중년이 되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23의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을 간 후 그들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50대의 그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은 애정을 나누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관계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매번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환갑을 넘긴 어느 봄날 그녀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열이 내리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니 폐렴이라고 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작고 여렸다. 그는 매일 병원을 지켰다. 그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가져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는 알 수 있었다. 한 달간의 치료 끝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쉽게 피곤해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그는 그녀를 극진히 돌봤다.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밤새 그녀 곁을 지켰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그녀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폐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대신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울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살리고 싶었다.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초는 무엇이든 구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해지려 노력했다. 마지막 봄이 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볕을 좋아했다. 그는 매일 들꽃을 꺾어다가 그녀 곁에 놓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을. 어느 날 오후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곧 나을 거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놓지 않을 거라고, 함께 갈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인간의 다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다. 그해 4월의 어느 새벽 벚꽃이 만개한 날,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났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다. 모두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는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가 없다는 현실이 새삼 아팠다. 그녀가 앉던 자리,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들, 그녀의 흔적이 남은 모든 것들이 그리웠다. 아이들은 재혼을 권했다.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다고 외로우실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다른 누구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묘소를 매일 찾았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가져다 놓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꿈에서 그녀를 만났다.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꿈에서라도 그녀를 볼 수 있어 행복했다. 하지만 깨어나면 더욱 공허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되살렸다. 봄이 오면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을, 여름이 오면 함께 걸었던 개울가를, 가을이 오면 결혼했던 그 마당을, 겨울이 오면 마지막 함께했던 그 방을 떠올렸다. 그녀의 옷가지들은 그대로 옷장에 걸어두었다. 가끔 그 옷들에서 희미하게 나는 그녀의 향기에 위안을 받았다. 그녀가 쓰던 빗, 그녀가 입던 가락지,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 모든 것이 소중한 유물이었다.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도 그는 그녀 이야기만 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끝없이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듣다가도 나중에는 지겨워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밤이면 그녀와 함께 누웠던 그 자리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빈 공간이 너무도 컸다. 그 공간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베개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자신도 빨리 그녀 곁으로 가고 싶었다. 이 외로움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삶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건강했고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이었다. 펼쳐보니 결혼 후부터 죽기 전까지의 그녀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를 읽으며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도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자신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었다. 그 일기를 읽고 난 후 그는 조금 달라졌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니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 밭일도 하고 이웃과도 어울리고 손자들과도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저녁 노을이 질 때면 그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졌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종종 젊은 시절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함께 늙어가자고, 함께 손자들을 보자고, 함께 마지막까지 가자고 했던 그 약속들을. 그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슬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가 되면 젊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 믿음만이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금도 그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보고 싶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끝없이 속삭였다. 그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사랑을 품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는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다. 오늘도 그녀 없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날들을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갈 것이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바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변치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그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